연일 의혹이 커지고 있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과 관련된 내용을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의 시작은 이 아들의 휴가가 좀 특혜가 있었다. 미 복귀를 무마하려는 의혹이 있다로 시작이 됐는데 점점 날이 갈수록 그 의혹이 하나하나 더 불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몇 가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같은 부대에 있던 A씨가 2017년 6월 미 복귀 사실을 인지하고 복귀하라고 지시했지만 이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모 씨 오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던 부분, 이제 휴가 미 복귀와 관련된 의혹이 이제 먼저 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계속해서 나오는 여러 얘기들입니다. 자대 배치와 관련해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 같은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의정부의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용산으로 옮겨달라는 청탁이 있었다라는 증언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계속해서 이 같은 의혹 폭로를 주도하고 있는 의원이죠.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평창 올림픽 당시에 통역병으로 선발해달라는 청탁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제 그 녹취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추가된 또 얘기가 있습니다. 김도읍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 본인 차를 구입하면서 이 아버지가 이제 장애 등급을 갖고 있는데 이 차량을 등록할 때 공동 지분을 설정해서 여러 가지 좀 특혜, 절세 등의 이익을 누렸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지난해 추 장관 인사청문회 때 나왔던 얘기이기도 한데 다시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추미애 장관의 전 보좌관 같은 경우에 추 장관의 지시로 외교부에 이 딸이 프랑스 유학을 가려고 하는데 비자가 늦는다면서 이 비자와 관련된 내용을 문의한 적이 있다라는 언론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 아들 측 변호인에서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카투사는 육군 규정이 아닌 주한 미 육군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현재 논의되고 있는 병가와 휴가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될 부분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특히 카투사 부대 보직 배치는 수료식 때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컴퓨터 난수 추첨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외부 개입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 얼마 전 조금 전 이 군에서 확인한 내용이 있는데 휴가와 관련된 부분만큼은 카투사도 주한 한국 육군의 규정을 따른다라는 부분에 대한 확인이 있었습니다. 외출과 외박 같은 경우에는 주한 미군 규정을 따르지만 휴가는 육군 규정을 따른다라는 그런 확인이 됐다는 사실도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러한 여러 의혹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여러 의혹이 날이 갈수록 우후죽순 쏟아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 사안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 의원님? 아무래도 이제 처음에는 제때 군대에 미복귀하고 또 그다음에 1차 병가를 내고 복귀하지 않은 상태에서 2차 병가를 냈고 또 2차 병가 후에도 또 병가 가능한가를 질의했고 누군가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병가가 안 되니까 이제 추가로 휴가를 썼는데 거기서 또 문제는 이제 누가 그러면 그 질의를 했으며 이제 보좌관이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문제가 거의 이제 조금 드러나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25일 날 본인이 집에서 전화 받았을 때 갑자기 뒤늦게 나타난 사람은 누구냐.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서서히 좀 파견단의 어떤 그 주변에 있는 이사단의 말하자면 지원단 파견 장교일 것이다. 이런 것까지 서서히 좁혀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현근택 말하자면 추 장관 아들 대변인의 말씀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휴가 가는 것을 봤을 때 이것은 미군 규정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사실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카투사는 육군, 대한민국 육군 본부 산하의 육군 인사사령부에 말하면 소속되는 걸 2009년 이후에 아예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카투사가 갖고 있는 이준성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그런 휴가 규정 같은 거는 한국 육군 본부에 해당되는 규정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서류상으로서 말하자면 병원에서 냈던 자료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도 그렇지 않은 게 규정상으로 이미 말하자면 파견 지원단 뿐만 아니라 미군 부대까지 그것이 보고되도록 규정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지금 추 장관이나 추 장관 측 변호인들이 임시 방편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는 이미 지난 것 같다라는 차원이고요. 방금 우리가 나왔습니다만 이제는 제때 복귀했다 안 했다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전방위적인 문제로
지금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것의 가장 큰 우려는 저는 이것이 말하자면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면 당선된 이후에 네. 야당에서 여당의 당대표가 됐던 그 추미애 당대표실에서 만들어졌던 여러 가지 어떤 뭐 청탁이든 요청이든 뭐 말하면 통역병 문제까지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바로 민주당에서 현재 네. 최근에 의원들이 이것은 상식적으로 뭐 통용될 수 있다고 말은 하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봐서는 통용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에서도 다시 한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네. 추미애 장관에 대한 의혹의 흐름들과 심각성을 한번 좀 제고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 부분을 강조하셨는데 현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그 지금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만은 네. 그 부분보다도 더 심각한 국면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아까 청탁이라는 표현, 요청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만은 이 청탁이든 요청이든 또 외압이든 이게 결국은 뭐로 가느냐 하면은 내용을 살펴보면 이게 명백한 그 불법 행위로 닿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진상 규명을 할 때에 그런 사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일일이 열거하기에는 굉장히 많은데 일단 그 지금 화면에서 나오고 짚어졌던 몇 가지만 조금 더 네. 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서시측에서 나온 이야기들 같은 경우는 처음 이야기할 때부터 틀린 이야기인데다가 저 내용에 함의하고 있는 게 굉장히 문제가 큽니다. 먼저 그 첫 번째로 나왔던 게 그 휴가를 나갔다가 병가 후에 복귀를 안 하니까 당직병이 복귀하라 그랬을 때에 그 과정에서 이메일로 제출을 했다 그러거든요. 지금도요, 군은요, 외부에 나오면은 폐쇄성 시스템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메일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이걸 보냈다는 거는요, 이 근거를 오히려 찾아내야 돼요. 외부에서 작용을 했다는 네. 거예요. 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카투사라는 것이 미군에 네. 그 파견을 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그 한국군 국군 산하 병력이고 미군에 파견을 나가서 작전과 훈련을 부분적으로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행정이라든지 이런 휴가 규정 같은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육군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네. 그래서 그 육군 규정에 따라서 진행된 거에 봤을 때는 상당히 바로 규정 위반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근무지 이탈이라든지 무단 휴가를 넘어서 가지고 이게 우리 그 병역 시스템 군정 자체에 대한 전반을 흔드는 부분들이 다 들어갑니다. 또 한 부분이 더 말씀드릴 부분인데 추미애 대표 시절에 이때가 이 문제가 되는 첫 번째 문제가 되는 시기가 문재인 정권이 2017년 5월에 출범하고 이 사건이 6월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출범했을 시절의 당대표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네. 그 대표실 그리고 국방부 장관실, 의원실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그 실정법 위반하고 다 연결되기 때문에 정확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향후 절차는 두 가지가 남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검찰 수사 진행 부분인데 그런데 이 서울 동부지검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추미애 장관의 말대로 간단한 사건인데 네. 이게 8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뭐 드러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수사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아니면은 특임 검사제라든지 국정조사라든지 특검까지 검토해야 되는 사안이다. 이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한 부분은 뭐냐면은 조국 사태 때 이제 교육의 정당성을 흔들었다 그러면 이번에는 네. 병역의 정당성을 흔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법치주의에 근간을 하고 있는 법무장관으로서 추미애 장관의 부적격성 여부도 논란을 떠나서 본인 스스로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국민의힘도 이와 관련돼 어제 이런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검찰 수사 이제 여기서 그만하고 특임검사가 맡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일단 자신은 이와 관련된 보고는 받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방금 특임검사 말씀을 하셨습니다. 검찰 수사 이제 못 믿겠다 이런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 두 가지를 뜻을 지닙니다. 하나는 네. 뭐냐면은 서울 동부지검에서 제대로 수사를 했을 때 그에 진행을 하면 좋은데
그 사건 검사 중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담당을 하다가 언론과 야당에 의해서 부적합하다, 부당하다라는 비판을 받았던 검사가 떠나갔다 다시 합류를 했어요. 파견 나왔죠. 예. 그래 다시 와 있기 때문에 신뢰성에서 심각한 훼손이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추미애 장관이 본인은 그 아무런 보고를 받지 않겠다 그랬는데 이 말을 뜻을 역으로 해석을 하면 뭐냐 하면은 특임 검사라든지 어떤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겠다는 걸로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명명백백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네. 진상 규명을 하려 그러면은 추미애 장관이 먼저 본인 스스로 이야기했듯이 이 간단한 사건을 명확해질 수 있는 사건을 특임 검사를 맡겨서 국민들의 불신을 씻어버려주는 네. 이런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특임 검사 임명 또 추 장관, 뭐 장관직에서 물러나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는 교육,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병역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민주당 의원들이 뭐 송갑섭 의원도 그렇고 박범계 의원도 그렇고 어느 정도는 추 장관의 말하자면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어제 네. 오늘 갑자기 여러 가지 어떤 보물 터지듯이 말하자면 의혹 제기가 있고 또 기본적으로 이것이 대통령 지지율의 하락에도 상당히 직간접적인 특히 20대의 네. 어떤 지지율의 하락 그리고 20대뿐만 아니라 현재 군대에 자녀를 보내고 있거나 그랬던 어떤 어머니 입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실망감을 가져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사태의 추이를 보면서 무작정 옹호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빨리 이 사건이 진행되고 명명백백하게 가려지도록 당과 말하자면 청와대가 협조하는 것. 그래서 진실되게 현재의 어떤 동부지검 또 중앙지검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사실은 특임검사는 적절하지 않고 특별검사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네. 검사 자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특임검사 제도로 하는 거니까 현재 지금 저 상태 자체에 말하자면 검사의 비리가 있다 그렇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용어상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러한 말하자면 특단의 대책을 통해서 현재 네. 기존의 동부지검을 믿을 수 없다 그러면 여야 합의하는 새로운 어떤 특별검사 제도 같은 것들은 뭐 정부가 좀 어느 일정 정도 협조해서 네. 빨리 이와 같은 국민적 의혹을 빨리 불을 끄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김영주 의원께서는 특검까지 여야 협의로 설치하는 방안까지 좀 고려해야 된다. 이 부분까지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진실을 빨리 밝힐 수 있도록 민주당에서도 좀 이 부분에 힘을 모아야 된다. 이런 결론을 좀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말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